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한번 봐볼게요. 자, 유한양행이 갭상승 이후에 좀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5일선을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결국 어제 나온 하락은 뭐였냐라고 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만큼 거래량도 받쳐주지 않고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마감된 하루였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른다, 오른다 하다가 이제 오르나 했더니 하락이 나온 모양새로 마감을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결론은요, 좀 웃기기는 하지만 상승이기는 해요. 일단 갭 상승의 분을 갭을 모두 메운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분봉상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장 시작하자마자 리스크를 피하려고 나오던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매물들을 모두 잡아먹은 이후에 지금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인 유한양행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 거래일 다시 시작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문제가 지금 5일간 거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어제자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매도가 나왔다라는 이유도 불확실성을 가진 5일을 가져가기 싫다라는 움직임이었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거인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ESMO에 대한 정말로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되었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거고, 우리 17일부터 18일까지가 또 연준회의죠. 이 연준회의가 우리나라 자로 19일자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칠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ESMO부터 보자고요. ESMO는 지금 순항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최초죠. 우리 안명주 교수님이 한국 최초로 ESMO에서 여성 종양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최초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최초가 나왔는데, 이분이요, 타그리소랑 렉나자에 대한 혁신 기발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ESMO에서도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거든요.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는데 결국은 한국산 항암제에 대한 인정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번 연도에 최대 하두는 아쉽게도 타그리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였어요. 그런 만큼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런 만큼 렉나자 지금 ESMO에서 나오는 내용, 일단은 페아마켓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지만 그거는 타그리스와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같은 선상에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고, 이번에는 뭐였냐라고 하면, 자, 이 마리포사2 임상 프로젝트 내용 명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내성기전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타그리소가 굉장히 좋은 표준 치료제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불응률이 좀 높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표준 치료제가 불응을 한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불응을 했을 때 타그리소에 대안이 없어요. 문제가 타그리소만큼의 효능을 보이는 약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그리소에 불응인 사람들도 다른 약물에 불응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만큼 치료하기 쉽지 않은 질환인 것도 맞지만 그만큼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치료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대체제가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ESMO에서 발표된 초록에 따르면요, 타그리소의 불응률은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런데 이 불응 환자에 대한 내성 기전을 분석을 한 결과, 결국은 지금 렉나자 리브리반트 실제로 임상실험 결과 이 불응 환자에 대해서도 효능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지금까진 그래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그리고 타그리소죠.
자, 아무리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굉장히 좋은 약물인 걸 알아도 사실은 타그리소의 지분율을 유의미하게 갈가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의문부호가 붙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타그리소 가장 강력한 장점 경구용 제재라는 겁니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렉나자 리브리반트는 지금 정맥 주사랑 경구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은 편의성에서도 부족한 만큼 효능이 아무리 압도적인 효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타그리소의 지분율을 가져오기 힘든 게 현실이었는데, 일단 타그리소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효능이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 만큼 타그리소 외에도 당연히 투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리브리반트 뭐 하고 있어요? SC 제형 신청했잖아요. SC 제형이 피하 주사 제형이에요. 어차피 경구용보다 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큰 장점 중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얘도 경구용이랑 똑같이 처방이 가능해요. 정맥주사처럼 가서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즉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렉나자 리브리반트 정말 좋은 약물인 건 맞았어요. 하지만 타그리소랑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구용과 정맥주사제를 이걸 어떻게 감히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타그리소가 효능이 비슷하다? 근데 효능이 비슷하면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 쓰시지 않을까요? 왜냐면 항암 치료는 치료도 중요한데 그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유지시켜 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병원에 가가지고 6시간씩 정맥 주사? 사실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고 나면 둘 다 어차피 처방이 가능한 약물들이니 이제부터는 효능 싸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효능 싸움에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판정승을 거뒀죠. 무진행 생존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요즘 예전에는 완전 관해율, 객관적 반응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진행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암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혹시 암에 관련된 설문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1기, 2기 때 발견만 해도 치료율이 80%가 넘어요. 거의 웬만한 암들이. 근데 3기로 가는 순간 거의 웬만한 모든 암들이 20% 30%대로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조기 치료가 암은 중요하다라는 거고, 4기는 사실상 암종의 구분을 안 해요. 이게 4기의 기준이 뭐냐면 전신전이거든요. 알기라고 하죠. 그만큼 극악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그런 만큼 이 구간에서는 치료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빠르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을 하는 건데, 이 무진행 생존율이요, 이 1기, 2기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진행 생존율이에요. 내가 1기던 2기던 나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3기로 넘어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건데, 이게 18개월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환자에게 살 수 있는 날 18개월 더 늘려준 거고, 치료의 골든타임 18개월 더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효능도 더 좋고 나의 생존 기간도 더 긴 약물을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만큼 이번에 ESMO 주목해야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매출이 나와야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는 유한양행입니다. 그런 만큼 이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지분율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표준 치료제로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타그리소가 표준 치료제예요. 근데 타그리소보다 높은 효능이다라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랑 처방이 이루어진 뒤에 이거를 뭐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시판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시판이 되고 난 이후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을 보거든요. 이 동안
어떠한 이때 진짜로 몰랐던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이때 의외의 효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안정되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 표준 치료제로서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만큼 지금 올라선 이 구간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FDA 승인 말고도 엄청난 이벤트가 많은데 겨우 이거 하나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주가가 말이 돼요? 즉 그 시작점에서 지금 바닥 다 다지고 반등하려고 지금 반등의 추세를 잡고 있는 지금 우린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자, 적극적으로 장 열리시자마자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5일간의 불확실성을 가진 시장이 당연히 장이 열리는 장 초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조금 빠지고 시작하는 주가로 시작을 할 건데 분명히 수급이 돌아오면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 반등점 확실하게 잡아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요, 주식이 올라갈 때도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주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예상을 하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바닥은요, 이때가 바닥이에요? 아니에요. 찍고 올라가면 이걸 보고 여기가 저점이었네 라고 하잖아요. 즉 반등이 나와야 저점이네가 확인되는 거고, 이 예상이 아닌 확인을 하고 매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명절 때 할 거 정해졌습니다. 명절 때 해야 될 거 뭐 있어요? 우리 일단 ESMO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공개가 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금리 인하 소식이요. 자, 이 금리 인하 소식,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걱정되시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자, 어제자 코스닥입니다. 어제자 나스닥입니다. 다 파란불이죠. 일단 지금 기대감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에 돌아선 만큼 우리 코스피도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장이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만큼 올라갈 때도 이렇게 못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오늘도 상승 나오고, 지금 누가 보면은 이거 하락이라고 말할 만한 음봉 나왔잖아요. 결국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은 아니고 강법으로 마무리는 된 거지만, 일단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음봉이란 말이에요. 올라갈 때 무조건 빨간불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할 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면서 갈 건데, 고점에선 매도를 하고 저점에선 매수를 할 생각을 하면서 이 흐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볼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거 상관 안 하시고 매수를 하면, 매수 매도를 임하시면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고점 매수하시는 분들 내려가면 매도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비싸게 사서 지금 싸게 팔고 있는데 이게 이득을 보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만큼 이번에 제대로 된 큰 이득 보기 위해서 반등 반드시 확인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매수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5일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이 정보나 이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장 열렸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1, 이게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일단은 지금 5일간은 제가 해드릴 건 명확해요. 계속해서 뭐 나스닥의 상황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재료나 이슈에 대한 이 정보들 계속해서 취합해서 가져다 드릴 건데, 그러고 나서 18일까지 모든 정보 종합한 다음에 상승하겠다 하락하겠다 그때쯤은 결론 나왔겠죠. 그거 시나리오대로 우린 준비를 할 거고,
19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매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점 가면 철저하게 매도할 거예요. 저점이면 매수하고요. 계속해서 물량 모으면서 차익 실현 내드리는 걸로 수익 내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예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고 한가위 끝나고 나면 유한양행이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정말로 큰 수익 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보 찾는 게 어렵다, 혼자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이 준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 방송 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